햇살은 바닷가 골목 위로 기울어 있었다. 지느러미처럼 얇고 긴 골목길 너머 낡은 간판에 바랜 글씨가 바람에 흔들렸다. 남해 바다 횟집. 아직 이른 오후라 그런지 손님은 없었다. 창밖으로는 파도가 작게 울리며 들려왔다. 조금은 지친 듯한 물결. 그 소리를 등 뒤로 한 채 한 여인이 바쁘게 멍게를 손질하고 있었다. 고무장갑 낀 두 손으로 칼을 움직이던 그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마음속에 적당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던 순간 허리춤에 묶인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응. 고무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손등으로 화면을 켜보았다. 도윤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그리 자주 연락하는 아들은 아니었기에 이런 전화 한 통도 그녀에겐 작지 않은 일상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았다. 엄마, 도윤아. 오늘 저녁에 나 수아랑 같이 집에 갈게. 그 말이 끝나자 시간이 아주 잠깐 멈춘 듯 했다. 칼끝이 멍게를 스치던 그 순간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굳었다. 물방울이 조용히 바닥으로 떨어졌고 주방 한켠의 냉장고 모터가 웅하고 작게 울렸다. 수아. 그녀는 되묻지 않았다.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고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는 듯 밝은 목소리를 흉내냈다. 그래, 알았어. 저녁은 뭐 해줄까?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아무거나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그 말에 그녀의 입꼬리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 하지만 눈가에선 알 수 없는 감정이 지나갔다. 그건 긴장일 수도, 불안일 수도, 혹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마음일 수도 있었다. 그래, 조심해서 오거라. 이따 보자.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잠깐 아무 말 없이 주방 한가운데 멈춰섰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엔 어렴풋이 작년 겨울의 어느 날이 스쳤다. 작년 겨울 한밤중에 아들의 전화가 울렸던 날이 있었다. 술에 조금 취한 목소리였고 마음의 응어리를 얹은 듯 말끝이 묘하게 떨려 있던 그날. 엄마, 나 그냥 좀 쉬고 싶어. 그녀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장을 봐 도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해 놓았었다. 지금은 계절이 달라졌고 아들의 말투도 조금 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늘 같은 무게의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이제는 그 아이가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고 했다. 수아. 그 이름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언젠가 들은 적 있는 이름이었다. 도윤이 짧게 흘리듯 말하곤 했던 이름. 하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같이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다. 칼을 다시 잡은 손이 조금은 느려졌다. 멍게 껍질을 벗기던 동작이 아까보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녀는 알았다. 이 집은 더 이상 도윤이만의 공간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누군가의 신발이 복도에 놓일 것이고 누군가의 컵이 식탁 위에 놓일 것이며 혹은 그녀 자신이 한 발 물러서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걸. 그래서였을까? 그녀는 순간적으로
주방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짧고 조용하게.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하지만 곧 허리를 펴고 앞치마 끈을 단단히 조였다. 그래, 오거라. 네가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면 엄마는 다 좋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이며 다시 칼을 들어 멍게를 손질했다. 손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동작 속에는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스며 있었다. 이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국 재료를 꺼냈다. 해질 무렵 여수 앞바다에 노을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도윤은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옆자리에 앉은 수아는 작은 거울로 립스틱을 정돈하더니 고개를 돌려 물었다. 도윤 씨, 어머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지? 그냥 좀 무뚝뚝하셔. 표현도 잘 안 하시고 근데 마음은 따뜻하셔. 회 하나는 진짜 끝내주겠드셔. 수아는 웃었다. 그거 알아? 나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기대돼.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아야. 오늘 말이야 그냥 너무 이런저런 이야기 꺼내지 말고 편하게 인사만 하면 돼. 엄마 스타일 좀 알아야 하거든. 왜? 내가 뭐 실수라도 할까 봐? 그런 건 아닌데 엄마가 좀 예민하실 수도 있어서. 수아는 살짝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도윤 씨 엄마는 예민한데 나는 항상 이해하고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어딘가 꺼림칙한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감추듯 미소를 지었다. 작은 골목길을 돌고 돌아 드디어 음파 식당에 도착했다. 횟집 앞에 차를 세우자마자 수아는 휴대폰 화면을 켜고 셀카를 찍기 시작했다. 우와, 여기 진짜 여수바다 바로 앞이네. 도윤 씨, 이 건물 혹시 어머님 소유야? 아, 아니야. 여긴 그냥 새 들어서 장사하시는 거야. 오래돼서 거의 우리 가게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럼 혹시 살고 계신 집은? 여긴 아니지? 응, 뒤쪽에 있는 건물이 우리 집이야. 거긴 엄마 명이고. 수아는 눈을 반짝이며 중얼거렸다. 앞은 장사, 뒤는 집 위치 끝내주네. 가게 문을 열자 순자가 바닥을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낯선 여자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그녀의 손은 잠시 멈췄다. 엄마, 우리 왔어. 여기는 수아. 수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한도윤 씨 여자친구 정수아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순자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나서 악수를 건넸다. 그래요, 어서 와요. 수아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와, 여긴 진짜 너무 분위기 좋아요. 회 뜨는 냄새가 벌써 맛있어요. 어머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네, 오랜만에 칼질 좀 하네요. 대박이다. 이런 데서 태어난 도윤 씨 너무 부럽다. 가족이랑 바다 보면서 사는 거 저 진짜 꿈꿔왔거든요. 순자는 말없이 손님 상을 정리했다. 수아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혹시 어머님은 이 건물 말고 다른 데도 건물 가지고 계세요? 여수는 요즘 땅값 많이 올랐다던데. 도윤이 말을 끊으려 하자 수아는 민망한 듯 웃었다. 아, 그냥 제가 부동산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요. 순자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이 가게는 오래 새 들어 있었어요. 집은 제 명이긴 한데 별건 없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도윤 씨랑 앞으로 어디서 시작할까 생각하느라요. 도윤은 수아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수아야,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수아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짧은 침묵이 흐르고 순자는 회 접시를 내어왔다. 참돔, 광어, 우럭. 먹음직스러운 회가 정갈하게 놓였다. 많이 먹어요. 이런 날은 뭐라도 잘 먹어야죠.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저 회를 잘 못 먹는데 이건 진짜 맛있어 보여요. 도윤 씨가 왜 그렇게 자랑했는지 알겠어요. 순자가 살짝 웃었다. 그럼 많이 먹어요. 바다에서 바로 들어온 생선이라 싱싱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런 데서 살면 매일매일 건강해질 것 같아요. 식당도 너무 정겹고 이 건물도 혹시 어머님 건가요? 도윤이 젓가락을 멈추고 수아를 흘깃 봤다. 순자는 대답 대신 물을 따르며 미소만 지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바깥에선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수아는 다시 웃으며 말했다. 아, 그냥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궁금했어요. 도윤이 얼른 웃으며 분위기를 바꿨다. 엄마, 수아는 부동산도 관심 많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완전 생활력 만점이야. 그렇게 말하며 도윤은 수아에게 소스 접시를 내밀었다. 수아는 미소로 받으며 다시 회 한 점을 입에 넣었다. 순자의 눈빛이 잠시 그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음파식당 안 고요한 정적이 잠깐 머무른다. 창밖으론 바다 위로 부서지는 햇살이 은빛 물결처럼 번진다. 도윤과 수아는 마주 앉은 채 갓 잡아 올린 회를 조심스레 입에 넣는다. 순자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며 접시에 놓인 무채를 정돈한다. 수아가 먼저 입을 연다. 어머님, 진짜 이 회는 서울에서 먹던 거랑은 완전 달라요. 입에서 살살 녹네요. 도윤이 덧붙인다. 내가 괜히 자랑한 게 아니지? 우리 엄마 손맛은 여수 최고야.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신선한 회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순자는 웃으며 물을 따르고. 많이 먹어요. 아직 모둠에 2접시나 남았는걸. 하고 말한 뒤 천천히 자리를 정리한다. 수아는 회에 한 점을 더 집어들며 수줍게 말했다. 사실 저 회를 즐겨 먹는 편은 아니었는데 오늘은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분위기도 좋고 이런 데서 매일 살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잠깐의 정적. 수아가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 근데요, 어머님 혹시 이 가게는 직접 지으신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살짝 돌려 수아를 본다. 순자는 무심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건물은 새 들어 쓰고 있어요. 여긴 오래되다 보니 손도 많이 가고요. 아, 그렇구나. 안쪽이 너무 아늑해서 집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 사시는 곳은? 뒤쪽이요. 가게랑 붙어 있어서 편하죠. 도윤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여긴 엄마가 오래 계신 공간이야. 건물주 아저씨도 엄마를 거의 식구처럼 생각하시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바닷가 한복판에 가게를 꾸려서 오래 하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순자는 조용히 웃고 수아는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물잔을 들었다 놓으며 슬쩍 말을 꺼낸다. 요즘은 진짜 다들 땅값, 집값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여수처럼 관광지인 곳은 오르는 폭이 크다던데, 어머님, 혹시 다른 데도 소유하고 계세요?
도윤이 순간적으로 입을 다문다. 순자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본다. 그냥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요. 요즘엔 자산이 곧 노후라고 하니까요. 결혼하고 나면 어디서 살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서요. 그렇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 내 집 마련이 제일 어렵다더라. 순자의 말투는 묻어나지만 눈빛은 가볍지 않다. 수아는 그 기색을 파악하지 못한 듯 이어서 묻는다. 도윤 씨는 저한테 이 횟집 이야기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가게가 어머님 명의인지 아니면 혹시 앞으로 도윤 씨한테 물려줄 생각도 있으신지. 도윤이 당황한 듯 말을 자른다. 수아야, 그런 건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미리 생각해두면 좋잖아요. 저도 제 미래가 걸린 거니까 엄마도 늘 그런 얘기 하세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순자는 젓가락을 천천히 놓는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듯 보였지만 목소리는 담담하다. 물론 결혼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가게든 집이든 모든 건 천천히 생각할 일입니다. 수아는 한껏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천천히. 그런데 아무래도 남자 쪽이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자 입장에선 마음이 편하긴 해요. 그 말에 도윤이 눈길을 피한다. 수아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덧붙인다. 저희 엄마도 그러시거든요. 결혼 전에 신랑 쪽 상황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순자는 한참을 말이 없다. 그리고 이내 물을 들이켜며 조용히 입을 연다. 그래요. 알아야 할 건 미리 아는 게 좋지요. 그래야 서로 속지 않으니까요. 도윤은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한다. 엄마, 우리 멍게도 꺼내볼까? 수아가 멍게 진짜 좋아하잖아. 수아는 살짝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도윤 씨 너무 뜬금없잖아. 그래도 먼 게 좋아해요. 조금의 어색한 웃음이 돌지만 순자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다. 밤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뒷골목, 어두운 조명의 외딴 공간. 도윤은 조심스럽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횟집 안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지만 이 골목은 그 웃음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천천히 내쉬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은 잘 보이지 않았다. 대신 수평선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등대 불빛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도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그 소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익숙한 그러나 오늘따라 유독 무거운 발걸음. 곧 어머니 순자가 그의 옆에 섰다. 혼자 있고 싶었니? 도윤은 담배를 얼른 끄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순자는 담담한 얼굴로 그의 옆에 섰고 둘 사이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바람결에 담배 연기와 바다 냄새가 섞여 흐르며 말보다 진한 공기를 만들었다. 저 아이, 수아. 참말 잘하더라. 도윤이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렇죠. 말도 예쁘게 하고, 센스도 있고, 순자는 미소도 아닌, 그렇다고 의심도 아닌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바다보다 깊고 잔잔했다. 그러나 그 안엔 파도처럼 일렁이는 작은 불신이 숨어 있었다. 식당이 우리 건물이라고 말했니?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숨을 들이키고 입을 열었다. 아니요. 그냥 수아가 자꾸 물어보길래 엄마가 여기 오래 계시기도 했고 집이랑 식당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도윤이 껐던 담배꽁초를 따라 바닥을 향했다. 바닥에는 비 온 뒤 고인물이 있었고 담배꽁초가 그 위에 떠올랐다. 그 아이 부동산 얘기를 자꾸 하더라. 식당 구조, 위치, 주변 상가까지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도윤은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수아는 그런 애 아니에요. 단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엔 조금 놀랐어요. 근데 사람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른 거죠. 순자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들의 눈에는 변명처럼 들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진심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직감은 자꾸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엄마도 사람 보는 눈은 있어. 평생 식당하면서 별사람 다 겪었지. 착하고 성실한 사람도 봤고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순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지키고 싶은 어머니의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나는 네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도윤의 눈가가 살짝 쪄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다. 그 짧은 손길에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수아였다. 그녀는 어두운 골목 끝에서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님, 도윤 씨. 여기 계셨네요. 걱정돼서 나왔어요. 순자는 빠르게 표정을 고쳐 잡았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도윤이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들어가요. 추운데. 도윤도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눈가의 슬픔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수아는 그런 그의 얼굴을 흘깃 바라봤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저 방금 회 한 점 더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음엔 친구도 데리고 와야겠어요. 이런 맛은 서울에서도 못 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아를 바라보았다.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깊었다. 도윤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수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럼 우리 안으로 들어갈까? 엄마랑 수아 둘 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세 사람은 다시 식당 안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는 달랐다. 따뜻하지만 어딘가 무거운, 웃고 있지만 진심을 숨긴 듯한 공기. 그 골목에 남겨진 담배 연기처럼 쉽게 흩어지지 않을 감정들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냄비 속에서 육수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무, 다시마, 밥뿌리가 진하게 우러난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순자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커다란 굴비를 물에 헹구며 몇 번이나 같은 자리에서 멈칫했다. 수저 놓는 법, 젓가락 각도, 반찬 가지 수까지 머릿속에서 수십 번 정리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수아가 올 거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도. 식탁에 흰볼을 덮고 다리 밑엔 쿠션을 받쳐놓았다. 원래 쓰던 것보다 한결 말끔한 그릇들을 꺼내 닦아내며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도윤이의 표정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었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눈을 가리는지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문 밖에서 도윤의 발소리가 들렸다.
장을 보고 돌아온 그는 무겁게 든 봉투들을 내려놓으며 활짝 웃었다. 엄마, 여기 조기 사왔어. 수아가 그거 좋아한대.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비닐봉지 너머로 스친 고등어 한 마리에 멈췄다. 비늘이 덜 벗겨진 채 남아 있었다. 뭐든 조금 부족한 상태로 건너오는 듯한 느낌. 그녀는 크게 신경 쓰였다. 수아는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 이번엔 혼자였다. 살짝 말아 올린 머리에 밝은 아이보리색 셔츠, 얇은 스카프를 메고 들어오는 모습은 전형적인 집안 좋은 예비 며느리의 교과서 같은 모습이었다. 어머님, 미리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수아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집에 살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왔다. 가방은 거실 소파 위에 살짝 얹었고 신발은 문 옆에 가지런히 놓였다. 하지만 순자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괜찮아. 손님이 무슨 손이야. 에이, 어머님 저 이제 손님 아니잖아요. 그 말이 순자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눌렀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왜 이 아이는 이렇게 속도 없이 들이대는 걸까? 어머님, 혹시 이거 참기름이에요? 응. 아, 진짜 건강 챙기시는구나. 어머님 집은 냉장고만 봐도 정갈한 게 딱 보여요. 그녀는 마치 칭찬인 듯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순자는 말없이 웃으며 한쪽 반찬 뚜껑을 닫았다. 어머님, 이 집 너무 따뜻해요. 햇빛도 잘 들고. 저희 엄마가 이런 구조 좋아하시거든요. 앞에 바다도 있고 혹시 매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말에 손이 멈췄다. 갑자기 무슨 말이니? 아니에요. 그냥 엄마랑 예전에 이야기하다가 요즘엔 식당 같은데 리모델링해서 살기도 하잖아요. 여긴 공간도 넓고 바다도 가깝고.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을 끊었다. 수아야, 엄마 고기 굽는 거 도와줘. 이거 불 새면 타버려. 응. 수아는 순식간에 자리로 돌아가 불판 앞에 섰고 순자는 잠시 묵묵히 고춧가루를 무에 뿌렸다. 식탁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순자는 마지막으로 국그릇을 정중앙에 올려놓았다. 양념간장을 덜어놓은 작은 종지, 손수 빚은 동태전, 그 위에 파채를 얹자 한 상이 완성됐다. 아들의 결혼 상견례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어딘가 덜 실감나기도 했다. 엄마, 수아 엄마한테 연락 왔어. 금방 도착한대. 벌써? 생각보다 빠르네. 차 막힐까봐 일찍 출발하셨대. 순자는 앞치마 끈을 풀며 머리를 만졌다.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앞머리 한 줄이 오늘따라 자꾸 눈에 걸렸다. 식탁 위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수아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물 좀 따라 드릴까요? 괜찮아. 그냥 앉아 있어. 금방 오시겠네. 근데 어머님, 이 집 진짜 너무 따뜻해요. 햇빛이랑 바람이 딱 좋아요. 저희 엄마가 이런 구조 보면 좋아하시겠다.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냥 오래돼서 구석이 많아. 살다 보니 붙은 정이지. 정이 붙은 집이라니 멋있어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수아는 웃으면서도 눈빛이 자꾸 집안을 훑었다. 벽에 걸린 시계, 오래된 찬장,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까지. 도윤은 눈치를 보며 말을 돌렸다. 수아야, 엄마 음식 손맛 진짜 좋지? 어릴 때부터 이 반찬으로 컸다. 진짜요? 어머님은 손이 너무 야무세요. 이런 밥상 차리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냥 아침부터 조금씩 했지. 그때 현관 밖에서 경쾌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오셨나 보다. 수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순자는 숨을 고르며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을 여는 순간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상차림이 벌써 이렇게 나왔네. 고명자였다. 수아의 어머니.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진주 브로치를 달고 있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다. 세상에, 이게 다 손수하신 거예요? 아휴, 음식 냄새가 아주 집 나간 사위라도 돌아오겠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재료로 했어요. 아니에요, 도윤 어머님. 너무 정성스러워요.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유, 여수는 언제 와도 좋아요. 바다가 사람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네요. 식탁에 앉은 네 사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살짝 커튼을 흔들었다.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어색한 웃음이 섞였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내밀며 말했다. 먼 길 오셨는데 한잔 하시죠. 아유, 좋죠. 이런 자리에서 한 잔은 예의죠. 그 순간 순자의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 집의 공기 그리고 식탁 위의 온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무언가 시작되는 듯한 그러나 끝이 어딘지 모를 예감이 살짝 스쳤다. 도윤은 고명자의 잔에 술을 조금 따르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천천히 드세요. 이거 저희가 셋이서 같이 준비했어요. 수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순자는 아무 대답 없이 수저를 들어 미역국을 한 입 떠먹었다. 식탁 위엔 젓가락 소리만이 짧게 울렸다. 네 사람 모두 말수가 줄었고 분위기는 잔잔한 긴장감으로 흐르고 있었다. 고명자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요즘은 말이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단이니 뭐니 다 옛날 얘기예요. 도윤은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고 순자는 반찬을 접시에 덜며 조용히 시선을 피했다. 고명자는 말을 이어갔다. 사실 요즘은 딸 가진 집보다 아들 가진 집이 더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집만 해오면 되는 거죠, 뭐.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수아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고 도윤은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어머님, 그 얘긴 좀 더 천천히 하시죠.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서요. 순자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국을 한 숟갈 더 떴다.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지만 그 무표정한 얼굴에는 미세한 굳음이 있었다. 고명자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아휴, 너무 무겁게 듣지 마세요. 그냥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제 말은 시작을 반듯하게 하자는 거예요. 순자는 술잔을 들어 입에 대었다. 아무 말이 없었다.
고명자도 잔을 들며 건배를 제안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얼굴 마주한 것도 인연인데 건배 한잔하죠. 좋은 자리니까. 도윤과 수아는 마지못해 잔을 맞댔다. 네 잔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울리고 다시 정막이 흘렀다. 순자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는 자리를 한번 훑어보았다.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고 수아는 눈치를 살피며 물잔에 손을 댔다. 그날의 식탁 위엔 온기보단 계산이, 정겨움보단 경계가 더 무겁게 깔려 있었다. 순자는 설거지를 마친 뒤 행주를 조용히 짜며 싱크대 옆에 걸었다. 부엌의 불은 희미하게 낮춰져 있었고 창밖의 어둠 속에 이따금 파도 소리만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도유는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다. 상견례라기엔 조촐했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들이 가족이 되기 위한 첫 만남을 가진 날이었다. 수아와 고명자는 먼저 나가고 순자와 도윤만이 집에 남아 있었다. 순자는 부엌문에 기대서 도윤을 바라봤다. 눈을 감고 있던 도윤이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고생했어, 엄마. 순자는 대답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잠시 침묵. 그 정적 속에서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귓가를 때렸다. 괜찮았지, 오늘?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소파 옆에 조용히 앉았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많이 만들었지, 우리가. 도윤은 웃음을 머금으려다 말았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수아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고명자라는 사람 말이 좀 빠르더라. 그건 좀 엄마 너무 예민하게 듣지 말고. 요즘은 그런 말들 그냥 쉽게 하잖아. 순자는 도윤 쪽으로 몸을 틀었다. 그냥 쉽게 하는 말에 사람이 담보되는 거야. 넌 그게 아무렇지도 않냐?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요즘은 집만 해오면 돼요. 그게 장난처럼 들렸냐? 엄마는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 엄마, 아직 뭐 결정된 거 없어. 그냥 의견 나눈 거잖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돼. 도윤아, 넌 지금 네가 뭘 하려는지도 모른 채 끌려가고 있는 거야. 넌 지금 그 여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뭔 뜻인지 진심으로 생각해봤어. 도윤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나는 그냥 이제 나도 내 가정 갖고 싶고 수아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해서. 좋은 방향? 누굴 위한 좋은 방향인데? 수아. 수아 엄마? 너? 아니면 나?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순자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선명했다. 엄마는 말이야, 내가 어떤 여자를 데려오든 존중할 수 있어. 그런데 나를 들러리 세우는 장난은 치지 말라는 거야. 들러리라니 무슨 말이야? 오늘 저녁 그 여자는 분명히 집만 해오면 돼요라고 했어. 그리고 넌 아무 말도 안 했지. 그게 뭐야? 동의한다는 거잖아. 아니야, 나는 그냥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그래서 침묵했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건 네가 네 식구보다 그 집 식구 편든다는 뜻이야.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말문이 막혔다. 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다. 억누른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오른 듯한 표정이었다. 엄마는 네가 결혼하겠다는 거 막지 않아. 하지만 같이 살면서 누구 하나는 매번 손해보고 참고 눌리고 살아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거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순자의 말은 마치 파도처럼 조용히 그의 가슴을 쳤다. 반복해서 고요한 집안에 다시 정적이 깔렸다.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도윤 역시 아무 해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 밤의 공기 속엔 말로 다 못한 것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늦은 밤 순자의 집엔 정적이 깃들어 있었다. 싱크대 옆에는 이미 깨끗이 씻어 말려놓은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거실엔 불이 꺼진 채 조용했다. 도윤은 방 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노트북 화면 위를 맴돌고 있었다.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 위에 아무 글자도 적히지 않은 문서만이 공허하게 열려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수아가 방금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뒷정리는 다 했어? 엄마는 조금 잔소리했지만 괜찮아. 오늘 고마웠어. 도윤은 짧게 대답을 썼다. 응, 나도 고마웠어. 푹 쉬어. 전송을 누르고 나서도 그는 한참 동안 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결국 SNS 앱을 열었다. 타임라인을 휘저기며 내려보던 중 익숙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수아가 오늘 오후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으며 도윤과 함께 찍은 셀카, 그리고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사진 속의 설명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여수 바다 보이는 우리 예비 신혼집에서 엄마와 함께한 첫 상견례 준비. 신혼집 뷰 맛집 여수살이 시작. 그는 순간 멈칫했다. 신혼집? 예비? 여수살이 시작? 혼자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말이지? 도윤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사진을 확대했다. 부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분명 순자의 집에서 보이는 풍경이었다. 익숙한 식탁, 벽에 걸린 액자까지. 하지만 설명은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신혼집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다. 그는 곧바로 수아의 계정으로 들어갔다. 이전에는 별다른 관심 없이 보았던 게시물들. 그런데 이번엔 다르게 보였다. 며칠 전 게시물에는 고명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바다 전망이 보이는 한 모델하우스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해시태그에는 여수 신축 아파트 뷰 맛집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댓글에 수아가 남긴 답글. 이사 날짜만 잡으면 돼요. 엄마가 정말 발품 팔아 고른 곳이에요. 이사? 누구랑? 언제부터? 도윤은 심장이 서서히 불안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오늘 사진으로 돌아가 댓글을 살폈다. 친구들의 축하 댓글 속에 수아가 단 대답들이 거슬렸다. 남자친구 집안이에요. 이제 제 집이죠, 흐흐. 엄마가 저 대신 상견례 준비 다 해주셨어요. 전 거의 보조였다는.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상견례 준비를 수아 어머니가 했다고.
오늘 상은 셋이서 함께 차렸고 대부분은 수아와 도윤이 준비했는데, 그리고 이 집은 순자의 집이다. 그런데 이제 제 집이라니? 잠시 휴대폰을 내려두고 고개를 떨군 도윤은 등 뒤로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에 몸을 한번 휘저겼다.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뭐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올린 거야? 잠시 뒤 다시 휴대폰을 든 그는 메시지 앱을 열었다. 수아에게 톡을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새 창에 몇 글자를 써넣었다. 인스타 사진 봤어. 무슨 뜻이야? 신혼집이라니? 하지만 보내지 못했다. 도윤은 고개를 젓고 메시지를 지웠다.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불 꺼진 부엌을 지나 순자의 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들리는 조용한 숨소리. 어머니는 깊이 잠든 듯 했다. 그는 조용히 현관으로 가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한밤의 여수 바다는 말없이 고요했고 골목길 가로등만이 노란 불빛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도윤은 바닷가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머릿속엔 여전히 수아의 깨시물이 맴돌았고 마음 한켠엔 설명되지 않는 이질감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어쩌면 자신이 몰랐던 혹은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무언가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창밖으로 어슴푸레한 바닷빛이 번져들고 있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다. 전등은 꺼진 지 오래였고 손에 쥔 잔잔한 커피잔은 어느새 식어 있었다. 불이 꺼진 부엌 쪽에서 냉장고의 진동 소리만이 무심하게 공간을 메웠다. 머릿속엔 밤의 식사 자리에서 오갔던 말들이 반복 재생되었다. 수아의 엄마가 태연하게 꺼냈던 집만 해오면 돼요 라는 말, 수아가 어색하게 웃으며 엄마를 말리던 표정, 그리고 순자가 술잔을 든 채 조용히 삼켰던 그 눈빛까지.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도윤은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마주 앉은 식탁에서 터져 나올 법한 갈등은 모두 조심스럽게 눌려졌고 그 탓에 더 깊은 피로가 남았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컵을 싱크대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냉수 한 모금을 들이켰다. 속이 시원해지긴커녕 더 답답해졌다. 그는 천천히 안방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안에서는 순자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도 없었다. 도윤은 조심히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결국 문을 열지 못한 채 다시 거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소파에 앉은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수아와의 톡창을 열었다. 잘 들어갔어? 라고 묻고 싶었지만 이미 그녀는 엄마와 함께 집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 메시지는 보내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옆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무심코 부동산 사이트를 열었다. 여수바다 전망 아파트, 전세, 1억 이하 매물 같은 검색어들이 자동완성으로 떠올랐다. 수아 엄마의 말이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내 노트북을 덮었다.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했다. 새벽 3시를 가리키는 시계 바늘. 도윤은 다시 주방으로 가 메모지에 조심스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신의 속마음과 결심이었다. 나는 엄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나 자신도. 그 문장을 끝으로 도윤은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새벽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의 안에서는 아주 미세한 결심의 불빛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새벽, 바닷바람이 아직 싸늘하게 불어오는 시각. 음파식당의 뒷마당 쪽, 순자는 검정 패딩 점퍼를 걸친 채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손에는 다 식은 커피가 담긴 머그잔이 들려 있었고 시선은 바다 쪽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른 시간인데도 그녀의 눈동자는 맑았다. 문득 가게 옆 주차장에 차가 한 대 조용히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다. 그는 순자를 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한순자 씨 맞으시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사무소. 김 팀장님? 예. 말씀하신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김 팀장이 조심스레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순자에게 건넸다. 봉투는 단단하게 밀봉되어 있었고 종이 너머로 다량의 문서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다. 순자는 봉투를 받아 들고 식당 안쪽으로 들어갔다. 김 팀장도 뒤따랐다. 그녀는 식당 구석, 작은 조명만 켜진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도윤이 모르는 사이 수아와 고명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고용했던 사설 탐정.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밤낮 없이 기다려왔다. 하나씩 꺼낸 문서들. 그녀는 손에 힘을 주며 넘겼다. 이건 정수아 씨와 고명자 씨의 최근 금융 내역입니다.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신용카드 대금은 여러 장의 카드로 돌려막기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연체가 2달 이상이고 여기 보시면 신용불량자 경고도 떴습니다. 순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장을 넘겼다. 이건 최근 통화 내역 일부를 분석한 겁니다. 번호는 고명자 씨 명의인데 수아 씨와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녹취록 일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천천히 읽었다. 공동명예만 받아내면 바로 담보대출 들어갈 수 있어. 도윤이 엄마는 순진하잖아. 부드럽게 하면 금방 넘어올걸? 그 순간 순자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숨소리만 느리게 깊게 반복되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고명자 씨 명의의 부동산 매매 관련 상담 기록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이전받은 뒤 곧바로 담보대출을 시도하려는 정황입니다. 담당 공인중개사가 자필로 남긴 상담일지에 딸의 예비 시댁 소유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순자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 식당과 이 집을 노렸다는 말이네요. 김 팀장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단정하긴 어렵지만 정황상은 매우 짙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이런 말 드리기 어렵지만 한도윤 씨 이름도 대화 중에 여러 번 오갔습니다. 주택 명의는 반드시 그 아들 이름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식으로요. 순자는 봉투를 천천히 접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셔서. 다른 요청 있으시면 언제든. 아니요, 됐어요. 이제 알겠네요. 내 아들이 걸린 그물의 모양을. 어디부터가 그물이고 어디까지가 진심이었는지.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쥔 봉투는 조용히 그녀의 가슴팍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맑았다. 내가 이 손으로 장만한 식당이야. 내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식당 붙잡고 살아온 내 삶이지. 그걸 누구 마음대로.
그녀는 천천히 식당 불을 모두 켰다. 아직 바다 위엔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새벽을 지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 감춰졌던 진실의 봉투는 이제 그녀의 결정 앞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 상처뿐인 연극의 막을 반드시 닫겠다고. 순자는 오래된 연락처를 다시 꺼냈다.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한 뒤 짧은 숨을 들이마셨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이어졌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수아 씨. 순자예요.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밑에는 차가운 물결이 도사리고 있었다. 수아는 예상치 못한 전화에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웃는 목소리로 응답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수아는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럼요. 저희 엄마랑 같이 가도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시간 맞춰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난 순자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불 꺼진 거실에는 바닷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거실 한편에는 누렇게 바랜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이 아직도 액자에 꽂혀 있었다. 그 사진 앞에서 순자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천천히 일어났다.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도윤이 모르게 따로 모아두었던 종이 한 뭉치를 꺼냈다. 흰 봉투 안에는 정수아와 고명자의 금융 내역, 녹취록 일부 내용, 심지어 통화기록까지 정리된 자료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며칠 전 순자는 도윤 몰래 한 민간 조사 업체를 찾아갔다. 처음엔 주저했지만 불현듯 떠오른 수아의 어떤 말투, 고명자의 눈빛, 그리고 자기 본능이 놓치지 않았던 어색한 정적들. 이 모든 게 단서처럼 그녀를 찔러댔고 결국 순자는 움직였다. 서류 안에는 자신이 몰랐던 수많은 정보가 들어 있었다. 대출 연체 기록, 카드 돌려막기 내역, 서로 주고받은 대화 속 흔적들. 무엇보다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든 건 공동명의 담보대출이라는 말이 반복된 메시지 기록이었다. 순자는 책상 앞에 앉아 그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훑었다. 지워지지 않는 한 문장, 도윤 엄마는 순진하니까 금방 넘어올 거야. 그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도 않았다. 다만 손끝으로 천천히 문장을 짚으며 아주 오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봉투를 닫았다. 이번엔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시는 잃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조용히 봉투를 밀어 넣었다. 이건 단지 증거가 아니라 아들에게 건넬 진실의 단면이자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순자는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다. 여수 앞바다의 물결이 창 너머로 일렁이고 있었다. 은은한 가로등 불빛에 바다의 윤곽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 미끼는 던졌지. 언제 물지는 지켜보면 돼. 다음 날 그녀는 카페 한 곳을 예약했다. 너무 조용하지도 너무 시끄럽지도 않은 곳. 혹여라도 큰 소리가 오갈 것을 대비해 주변에 익숙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골랐다. 예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웃어야지.
아무 일 없는 얼굴로 다시 웃어야지. 그게 어른이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문을 걸었다. 결전의 날,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준비는 이미 시작된 셈이었다. 이제 진짜 이야기의 시작은 단단한 커피잔 한 모서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선 더 이상 속임수도 거짓 미소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카페 한쪽 자리, 유리창 밖으로 바다가 멀리 내려다 보였다. 햇살은 부드럽게 테이블 위를 스쳤고 잔잔한 음악이 배경처럼 흘렀다. 순자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수아와 고명자를 마주했다. 도윤은 오늘 이 자리에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이 만남의 성격은 달랐다. 고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커피 참 좋네요. 이런 데서 어머님이 보자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순자는 잔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조용한 데가 좋아져요. 말도 그렇고 마음도. 수아는 상냥한 얼굴로 물었다. 저희 불러주신 거 혹시 특별한 이야기 있으신 건가요?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도윤이가 너랑 결혼하겠다는 말 참 오래전에 들었지. 나는 아직도 그 말이 실감이 안 나더라. 내 아들이 결혼이라니. 고명자가 슬쩍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럼요. 요즘은 다들 늦게 해요. 도윤 씨 나이면 적당하죠. 저희 수아도 어릴 때부터 결혼은 꼭 양가에서 축복받으며 결혼했으면 했어요. 수아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조용히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다 다시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나도 이제 혼자 오래 살았으니까 어떤 선택이든 존중해주고 싶어. 아이들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많아지네.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 혹시 실망시켜드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진심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런 건 아니야. 수아 씨가 참 반듯하고 말도 조심스럽고 도윤이한테도 좋은 사람이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 그러곤 잠시 말끝을 흐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뭐 하나 좀 도와주면 두 사람 사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 고명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정말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순자는 손짓으로 말을 자르듯 잔잔하게 웃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중이에요. 내 집이 비좁은 건 아니지만 혼자 살기엔 크고 도윤이도 언젠간 분가를 해야 할 거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 어쩌면 같이 도와가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수아는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침착하게 웃음을 되찾았다. 그 말씀 저희에겐 너무 감사한 이야기예요. 고명자도 말했다. 요즘 집값이며 전세며 다 어려운 시절인데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는 너무 고맙죠. 순자는 마지막 커피 한 모금을 넘기며 말했다. 근데 말이에요.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낸 것도 그냥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려면 서로 마음을 더 알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래야 나도 확신이 생기니까. 고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요. 저희가 도윤 어머님께 못 보여드린 모습이 있다면 더 보여드릴게요. 순자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조만간 한번 더 자리 만들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세 사람의 대화는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엔 많은 것이 오갔다.
순자는 그들의 눈빛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한 발짝 남았다. 순자는 식당의 문을 닫은 늦은 오후, 마치 기다린 듯이 정리된 테이블 위에 컵을 놓고 앉아 있었다. 아직 치우지 않은 의자 하나. 그 자리에 누군가가 올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조용히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익숙하면서도 반가울 수 없는 목소리. 도윤 어머님, 고명자가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섰다. 손에는 얇은 종이 봉투 하나, 그 안엔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수아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고명자는 눈치를 살피며 자리에 앉았다. 식당 안은 고요했다. 바깥에선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부엌에서 물방울이 싱크대에 떨어지는 소리가 리듬을 타듯 이어졌다. 아이고, 아직 마감 정리 중이셨네요. 순자는 웃지 않았다. 대신 컵을 가리켰다. 따뜻한 물이에요. 허브차도 있고. 뭐 마시겠어요? 그냥 물이면 돼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고명자는 눈을 깔고 손가락을 조심스레 꼼지락거렸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수아가요. 요즘 도윤 씨랑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둘이 미래도 이야기하고요. 도윤 씨가 참 순하고 진중하더라고요. 우리 수아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순자는 반응하지 않았다. 말없이 물컵을 밀어주었다. 고명자가 물을 한 모금 삼킨 뒤 또 말을 이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인사도 드릴 겸 따로 얘기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아까 카페에서야 수아가 있어서 깊은 이야기 못했잖아요. 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때는 인사 정도였죠.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애들 결혼하려면 집 문제, 보증금 문제. 참 어려워요. 저도 혼자 벌어서 키우다 보니 늘 빠듯하고. 그녀는 말을 흐리며 봉투를 손끝으로 쓸었다. 순자는 봉투를 보지 않고 말했다. 그렇죠. 혼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도 혼자라 잘 알지요. 고명자는 잠시 말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전요? 어머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순자 어머님처럼 인생을 단단하게 살아온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런 분이 가족이 된다면 우리 수아도 든든할 거고. 저도 믿음이 가고요. 순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고명자의 말에는 이상한 부드러움이 있었다. 칭찬 같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빌리는 태도. 고명자가 손에 쥔 봉투를 살짝 내밀며 말했다. 이건 우리 수아가 준비한 작은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요? 이 못난 엄마 도운다고 많이는 준비 못했지만 보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순자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은 고명자의 손을 따라갔다. 미세한 떨림, 계산된 말투, 그리고 정면을 피하는 시선. 수아 어머님, 네, 도윤 어머님. 내가 진심을 느끼는 방법은 돈도, 선물도, 말도 아니에요. 고명자는 움찔했다. 그러나 곧 억지 웃음을 띠며 말했다. 아유, 어머님.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둘이 시작하는데 도움 주신다기에 그냥 감사의 뜻으로. 순자는 그녀의 말을 끊고 조용히 컵을 집었다. 우리 아들한텐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이 자리는 수아 어머님이 오셔서 만든 거고 나는 아직 듣는 중이에요. 고명자의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스쳤다. 마치 무언가 계산이 틀렸다는 듯한 당혹한 얼굴.
하지만 그녀는 그 표정을 다듬고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음엔 수아 없이 저랑 어머님 둘이 따로 만나서 조용히 식사하시죠. 말도 더 깊이 나누고요. 순자는 가만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래요. 다음엔 따로 만나요. 그땐 제가 어떻게 애들한테 도움을 줄지지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고명자는 일어섰다. 순자도 따라 일어났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오늘 와서 괜히 번거롭게 해드린 건 아닌지. 괜찮아요. 오고 가는 길이니. 사람은 한 번쯤 이런 시간도 있어야 하니까. 고명자는 문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문을 닫고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 든 건 예상보다 가벼운 돈 봉투, 그리고 수아의 이름이 적힌 짧은 쪽지. 그녀는 그것들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슬쩍 미끼를 던지는구나. 이제 슬쩍 낚인 척이라도 해줘야겠네.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다. 정적 속에서 그녀의 발걸음만이 또박또박 울려 퍼졌다. 전날보다 확실히 단단해진 걸음이었다. 며칠 후 음파식당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오후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잔잔한 바다와 가끔씩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식당 내부는 한산했고 순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고명자가 들어섰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외투를 정리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아도 함께였지만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순자를 바라봤다. 어머님, 잠깐 시간 좀 괜찮으세요? 순자는 눈길을 들지 않고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다. 오셨어요. 앉으세요. 어쩐 일이세요? 세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수아는 불안한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렸고 고명자는 노련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지난번 이야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우리 도윤 씨랑 수아가 정말 서로를 아끼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순자는 말없이 물컵을 건넸다. 고명자는 컵을 받아들고 살짝 웃었다.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둘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양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아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고명자는 말을 이었다. 결혼 전에 신혼집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요즘은 뭐 집만 해오면 되잖아요? 도윤 씨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순자 어머님은 식당 운영하시느라 힘드시고 지금 계신 집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인테리어만 조금 하면 예쁠 것 같다고 수아가 말하던데. 번거롭지 않게 인테리어도 전부 수아가 알아볼 거고요. 순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표정은 읽히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죠. 명예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동 명의로 하면 서로 부담도 줄고 신뢰도 쌓이고 그렇잖아요. 은행에서도 대출도 잘 나오고요. 그 순간 순자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수저통 정리를 멈추고 조용히 고명자를 바라봤다. 고명자는 침묵을 틈타 말을 이어갔다. 사실 요즘 집값이 워낙 올라서요. 담보대출을 조금만 받아서 인테리어에 쓰면 정말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순자 어머님은 이 식당 방 한켠에서 지내시면 되고요. 가족끼리 이런 정도 양보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수아가 놀란 듯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고명자는 개의치 않았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가더니 서랍을 열고 얇은 A사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 종이 좀 봐주시겠어요? 고명자와 수아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고명자는 무심코 열었지만 안에 들어있는 문서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신용조에서 통화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연체 내역, 대출 내역 등 각종 금융 서류가 그 안에 정리되어 있었다.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여기 두 분 이름이 다 있네요. 카드 연체, 신용불량 경고, 최근엔 대출 시도까지. 통화 내역도 확인했어요. 공동명예만 받으면 바로 담보대출하자. 그건 가족 간에 나눌 대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명자는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떨었다. 수아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예전에는 사람을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제 아들, 제 집, 제 인생. 이제는 함부로 맡기지 않아요. 순자의 말에 고명자와 수아는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고명자는 곧 대세를 전환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웃음을 지어 보였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왜 그런 걸 그저 신혼집을 준비하다 보니 이런저런 부담이 생겼고 그게 겹쳐 보였던 것 같네요. 수아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어머님, 저희는 진심이에요. 도윤 오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무표정하게 굳어 있었다. 그들의 말이 더는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좋아요. 오해라면 더 확실히 풀어야겠네요. 다시 한번 네 사람 모두가 앉아서 얼굴 보고 얘기해요. 고명자가 묻듯 되물었다. 도윤이도 같이요? 그래야죠. 두 사람의 일이라지만 내 아들 인생도 걸린 일이니까. 그 말에 수아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엔 알 수 없는 의미가 실려 있었지만 순자는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다. 내가 시간 정해서 연락할게요. 그때 봅시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등을 돌리고 문을 나서자 고명자는 수아를 향해 속삭였다. 이번엔 제대로 끝내야 돼. 더 끌면 우리 쪽이 위험해져. 수아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식은 커피처럼 그녀의 눈빛도 식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음파식당의 넓은 좌식방 한켠. 네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다. 순자와 도윤, 수아와 고명자. 그들 사이에는 조용한 음악 그리고 감춰진 긴장만이 흘렀다. 순자는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음파식당의 조용한 좌식방. 익숙한 공간임에도 오늘은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마주한 자리에는 도윤, 수아, 고명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자리를 마련한 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겠죠?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시선을 받았다. 그래. 이제는 피할 것도 미룰 것도 없어.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를 만든 거야. 고명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맞장구 쳤다. 그래요, 도윤 어머님. 우리도 그런 의미로 나왔어요. 진짜 가족이 되기 전에 서로 오해나 불편한 마음은 털고 가야죠.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시선을 피한 채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테이블 옆 작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녹음기였다. 내가 이런 걸 꺼낸 건 처음이야.
근데 지금은 꺼내야 할 때 같아서 도윤이 놀란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다. 엄마, 그게 뭐야? 순자는 조용히 버튼을 눌렀다. 비 하는 짧은 신호음 후 음성이 흘러나왔다. 공동명예만 받으면 담보대출 바로 가능해. 그 집 좀 돈 되는 식당이라며? 도윤 엄마는 순진해서 금방 넘어와. 등기만 먼저 넘기면 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하지. 음성은 고명자의 목소리였다. 두 번째는 수아의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재생을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아를 그리고 고명자를 번갈아 바라봤다.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수아는 입술을 떨며 말문을 닫지 못했다. 고명자는 표정이 굳은 채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도윤 어머님. 이건 무슨 장난이세요? 몰래 이런 걸 녹음하다니. 장난? 그럼 이 목소리들이 거짓이란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이게 장난이라면 당신들의 진심은 뭔데요?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수아야, 이게 사실이야? 엄마 말 좀 해봐. 내가 엄마랑 짠 거야? 집 때문에, 식당 때문에 그런 거야? 수아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도윤아. 난 그냥 엄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난 너 좋아했어. 그건 진짜야. 고명자가 발끈하며 순자를 향해 소리쳤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하든지요. 내가 잃을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당신들처럼 속이는 짓은 안 하니까. 순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윤은 순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을 느꼈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엄마, 미안해. 난 내가 뭘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다 진짜일 거라고 생각했어. 수아 어머니가 그런 사람들일 줄은 몰랐어. 수아는 고개를 푹 숙였다. 고명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숨을 몰아쉬었다. 순자는 조용히 녹음기를 닫고 손끝으로 테이블을 한번 쓸었다. 이제 됐어요. 더는 이 자리에서 할 말도 들을 말도 없는 것 같네요. 그만 돌아가시죠. 고명자는 억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수아도 말없이 뒤를 따랐다. 도윤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순자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람은 한 번쯤은 속아야 정신을 차리지. 중요한 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말에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의 눈빛은 식지 않은 불꽃처럼 여전히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윤 역시 달라질 것이다. 순자는 도윤을 조용히 집으로 돌려보낸 뒤 잠시 주방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는 어둠이 밀려들고 있었다. 하루 종일 바닷바람에 물든 냄새가 아직도 옷자락에 스며 있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중얼거리듯 속삭였다. 내가 잘한 걸까? 도윤이 보았을 그 서류, 그리고 녹음 파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아들의 마음을 찢어놓지는 않았을까? 더 큰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순자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다.
차라리 모르게 놔뒀다면 어땠을까? 이 세상에 있는 아기를 너무 빨리, 너무 선명히 보게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수아와 고명자의 음모가 도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뻔했던 그 진실을 그녀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그건 보호가 아니라 방관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어떤 방관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반면 도윤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잠시 전까지도 그 안에 담긴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다. 수아의 목소리, 고명자의 목소리. 그 안에 담긴 말들이 그의 머릿속을 아프게 때렸다. 그 집 부자잖아. 명의만 받으면 담보부터 막자. 도윤 엄마는 순진하니까 금방 넘어와.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수아의 번호를 눌렀다. 한참을 신호음이 울리다가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도윤아? 그는 목을 가다듬고 짧게 말했다. 우리 그만하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수아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도윤은 이어서 말했다. 수아, 널 미워하진 않아. 아직은 혼란스럽고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근데 더는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그는 숨을 고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를 지켜야 해. 그리고 나 자신도.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잔잔했다. 그리고 그 잔잔함 속에 도윤은 처음으로 고요한 결심을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늘 손질하던 조개칼을 꺼내 들고 조심스레 수납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상의 일부를 이제는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듯.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순자는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차리고 있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조심스럽게 국을 덜어내는 소리, 작은 냄비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열린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바람에 찰랑이는 커튼이 부엌 한켠에 리듬을 만들었다.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다. 조기 한 마리는 노릇하게 구워져 접시에 담겼고 된장국에는 호박과 두부가 풍성하게 들어있었다. 김치는 막 썰어낸 듯 싱싱했고 나물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도윤아, 밥 됐다. 나와서 먹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방 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아직 눈가엔 피로가 가시지 않았고 마음 한켠엔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단단해 보였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도윤은 식탁 앞에 앉지 않고 서서 엄마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다, 도윤아. 사람은 한 번쯤 속아봐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이더라.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어색한 듯 밥그릇을 들고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술 떴다. 국도 한 입, 조기도 한 점. 식탁 위의 음식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도윤의 마음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나는 그냥 믿고 싶었어.
수아가 진심일 거라고. 엄마한텐 항상 내가 철없는 놈 같았지?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리석은 게 아니야. 어리석은 건 그 마음을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지. 넌 결국 봤잖아. 그게 중요해. 도윤은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카페에서 수아 엄마가 그러더라. 엄마한테 신혼집 공동명의 해달라고. 인테리어는 지들이 하고. 엄마 보고 식당 방 한 켠에 사시래. 그 말 듣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 순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말 내가 듣기도 전에 알고 있었어. 내 표정 보면 다 보이더라. 넌 속았지만 이제 다시는 안 속일 눈을 갖게 됐으니 괜찮아. 식사가 끝날 즈음 도윤은 수저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 나 다시 식당 도울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여기까지 지킨 거 이제라도 내가 좀 옆에서 버텨볼게.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손 위에 올렸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든든하니까. 도윤은 작게 웃었다. 부엌은 다시 평온해졌고 바깥의 바다는 그저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었다. 이 작은 부엌 안에서 두 사람은 또 한 번의 폭풍을 견디고 나서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음파식당의 아침은 다시 바다의 냄새로 가득 찼다. 갈매기 소리가 들릴 듯한 고요한 해변에서 바닷바람을 가르며 커튼이 일렁였다. 순자는 새벽녘에 일어나 바닥을 닦고 재료를 손질하며 하루를 맞았다. 그 움직임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도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마음속엔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다. 수아와 고명자의 계략, 아들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한 고요한 싸움. 하지만 이제는 끝이 났다. 비로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부엌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섰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질끈 묶은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순자는 말없이 생선 한 마리를 내밀었다. 도윤은 능숙하게 손질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하던 손놀림이었지만 매일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어제 손님이 회가 좋다고 칭찬하셨어요. 엄마는 역시 대단해요. 그래봤자 별거 아니다. 바다는 좋은 재료를 그냥 주니까. 그걸 망치지만 않으면 돼. 짧은 대화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엔 전에 없던 편안함이 흘렀다. 싸늘했던 부엌은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도윤은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사무실의 책상보다는 회의 칼을 쥐는 이 시간이 더 자신답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물론 시작은 순자를 돕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이었다. 점심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도윤은 앞치마를 메고 주문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였다. 순자는 주방에서 익숙한 리듬으로 칼질을 하고 국을 끓였다. 사장님, 이 집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손님의 말에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순자도 부엌 안에서 들으며 살짝 미소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별 감흥 없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저녁 무렵 장사를 마치고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조용히 국을 떠먹던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요즘 좀 행복해 보여. 순자는 수저를 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안쓰러움, 고마움, 그리고 다행이라는 안도. 사람이 말이야.
웃는 것도 밥 해주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더라. 그 이유가 너였다면 그거면 됐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날 밤 음파식당 창밖으로는 파도가 잔잔히 밀려왔다. 두 사람은 함께 커튼을 걷고 바다를 바라봤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지만 그 출렁임이 이제는 위협이 아니라 위로로 느껴졌다. 내가 말이야, 바다를 참 무서워했었거든. 아빠 떠나고 난 뒤로. 근데 이제는 조금은 덜 무서워. 왜냐면 다시 시작했으니까. 다시 살기로 했으니까. 도윤의 말에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다시 살아가는 거다. 이 바다 끝에서. 우리 둘이서. 해가 기울어갈 무렵 음파식당 안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도윤은 익숙하게 젓가락통을 정리하고 빈 접시를 재빠르게 수거했다. 순자는 주방 안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분주한 손끝 아래 놓인 도마는 쉼없이 움직였고 끓는 냄비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퍼졌다. 며칠 전까지 집안을 무겁게 내리누르던 침묵은 어느새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는 눈빛과 짧지만 진심 어린 대화들이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다. 점심 장사를 마친 뒤 도윤은 앞치마를 벗고 뒷문으로 나섰다. 골목 끝 작은 계단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마음이 조금씩 정돈됐다. 그 옆으로 순자가 조용히 앉았다. 둘 사이엔 바다 냄새와 따뜻한 공기만이 흘렀다. 힘들진 않냐?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 요즘엔 내가 나인 것 같아. 엄마 옆에서 같이 일하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수평선을 바라봤다. 파도가 멀리서 잔잔하게 부서졌다. 그녀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은 말이야, 한 번쯤은 부딪혀봐야 경계를 배워. 말이 통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웃는 얼굴을 너무 믿지도 말고. 그런 걸 알아가는 게 수업료인 거지. 도윤은 순자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엔 아픔과 단단함이 공존했다. 그가 물었다. 엄마, 나 앞으로는 괜찮을까? 다시 누굴 믿을 수 있을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생수병을 도윤에게 건네며 말했다. 믿을 수는 있지. 근데 전처럼 쉽게 믿지는 마. 경계는 벽이 아니라 너 자신을 지키는 선이야. 그 선을 잊지 않으면 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또각 소리를 내며 자리 잡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식당에는 여느 때처럼 손님이 가득 찼다. 도윤은 홀을 바쁘게 오가며 주문을 받고 순자는 주방에서 음식을 내며 호흡을 맞췄다. 어딘가 모르게 자연스러운 리듬이 두 사람 사이에 생겨나 있었다. 식당의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그 바다는 예전과 다름없이 출렁이고 있었지만 도윤과 순자의 마음속엔 전과 다른 고요가 자라나고 있었다. 순자는 계산대 옆에 놓인 가족 사진 액자를 닦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사람이 겪는 모든 일엔 값이 있다. 오늘 우리가 치른 건 조금 비쌌지만 그만큼 확실한 수업료였다. 그녀는 먼지 한 톨 없는 액자를 가지런히 세워두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고 둘은 말없이 눈빛을 주고받았다. 말 없이도 통하는 순간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바다는 오늘도 파도를 쳤고 음파식당의 하루는 그렇게 또 흘러갔다. 바다는 오늘도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간밤의 비는 그쳤고
해무 사이로 서서히 햇살이 내려앉았다. 순자는 식당 앞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흔들려도 괜찮아. 나는 이젠 안 흔들려. 오랜만에 맑은 날씨였다. 도윤은 식당 뒤편 작은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난날의 혼란과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는 이제 아물어가는 중이었다. 매일같이 바다를 보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돌보며 그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냄비에는 된장국이 끓고 있었고 아침 장을 보러 나가기 전 미리 반죽해 놓은 전은 기름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단단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는 식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식사였다. 문득 도윤이 들어왔다. 엄마,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순자는 웃었다. 이젠 제법 입에 붙었네. 도와줄 거야 산더미지. 손님 들어오기 전에 저 창문 닦아줘. 햇빛 들어오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 앞에 섰다. 투명하게 닦인 유리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바다는 예전과 똑같은 파도를 반복하고 있었지만 그걸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다. 거기엔 그녀가 식당을 처음 열던 시절, 아들의 학교 급식비를 걱정하던 시절,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틴 시간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 위에 그녀는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다. 내 이름으로 세운 삶. 이제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그 위에 굵고 단단한 글씨로 적었다. 사랑보다 먼저 스스로를 지켜라. 그 쪽지는 그녀가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앞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어시장 상인들, 근처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늘 와서 식사만 하고 조용히 가는 바닷가 노부부까지. 순자는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았다. 도윤은 뒤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물수건을 나눠주고 주문을 받았다. 모든 것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일상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분명한 경계 위에 세워져 있었다. 순자는 가게 한켠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바다는 오늘도 흔들린다. 파도는 멈추지 않고 바람은 방향을 바꾼다. 하지만 나는 안 흔들린다. 내 삶은 더는 누구의 말에 기대지도 않고 타인의 손에 맡기지도 않는다. 그 모든 바다의 수업료를 치른 지금 나는 비로소 나의 이름으로 나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이 한 문장을 남긴다. 사랑보다 먼저 스스로를 지켜라. 그 말은 바다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한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이자 깊은 사랑이었다.